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지만 부당한 지시여서 따르지 않았다며 한 증언입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증인석을 외면했습니다. 재판부가 뒤늦게 허락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염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을 3분 앞둔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옵니다. 변호인 10명이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피고인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더니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의식한 듯 촬영 기자들이 있는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곧이어 재판부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첫 재판 때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오늘은 영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정장 차림이더라도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아무 표식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번에 이어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령과 중령인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눌 뿐 직접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부분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신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건진법사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건진법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측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석 달 만입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 2018년 지방선거였다면 이번엔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 기간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가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와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 통일교 2인자로 통했던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입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차려진 2021년 12월부터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건진법사는 올 1월 조사에선 통일교 윤 본부장에게 어떤 자문을 해줬냐는 검찰 질문에 자문해준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윤 본부장과의 대화 기록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 만남을 주선한 것 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당신의 인맥을 이용하고 고문료를 지급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과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부 만남을 주선하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간 겁니다. JTBC가 만난 복수의 통일교 관계자들도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 측의 만남을 윤 전 본부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법사는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고 저를 골랐던 것 같은데 하필 잘못 골라 저를 고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이 숨진 60대 남성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입니다. 경찰인 이 남성이 농약 분사기를 화염 방사기처럼 개조해서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 두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유독가스와 연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를 에워싸고 윗세대 주민들은 복도로 나와 급히 대피합니다. 아파트 불났어요. 어떡해. 어떡해. 반대편에서 촬영된 영상에선 집 내부에서 불길이 보이고 한 주민은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옆집으로 가야지.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의 21층 높이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한 주민 2명 등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막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잡았습니다. 불은 401호와 404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불을 지른 용의자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옆에선 농약 분사기로 만든 사제 화염 방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1.4km 떨어진 빌라에 살고 있던 남성은 불을 지르기 10여 분 전 빌라 주변 3곳에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 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화학공사기. 경찰은 화재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사흘 전 공군 항공기에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져 나간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히터 바람을 줄이려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공군 KA-1 공중통제 공격기에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군은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뒷자리에 앉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히터 바람이 고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방해가 되자 조종사가 풍량을 줄이려고 송풍구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바로 위에 있던 비상 투하 버튼을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위치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 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었습니다. 떨어진 부품은 기관총이 탑재된 기총포드 2개와 기관총 내부에 있던 실탄 500개, 연료 탱크 2개입니다. 총 310kg에 달하는 부품들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산악지대에 떨어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가에 떨어졌다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오폭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천 오폭 사고 43일 만에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이번 사고로 공군은 비행 훈련을 내일 오전까지 중단시켰고 아직 찾지 못한 연료 탱크와 실탄 일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성애 부부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승인하고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등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Alle ore 7:35 di questa mattina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 2월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병원에 입원했고 잠시 병세가 나아지면서 신자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 미사에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2013년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직에서 내려오자 266대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Ma se non confessiamo Gesù Cristo, la cosa non va. Diventeremo una ONG pietosa. 당시 교황청이 부패 스캔들로 논란이 컸던 만큼 청렴하고 보수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면모를 가진 프란치스코가 적임자로 여겨진 겁니다. 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의 교황, 시리아 출신인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에는 개혁적이며 포용적인 행보로 가톨릭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년원생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서 2명의 여성과 2명의 무슬림을 포함해 의례를 치르면서 관습을 깼고 같은 해 기자회견에선 성소수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Se una persona è gay e cerca il Signore e ha buona volontà, ma chi sono io per giudicarla? 이 때문에 가톨릭 내 보수 세력에게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지만 교황청 장관의 최초로 여성을 임명하고 미혼모와 혼외자 역시 포용하면서 가톨릭 사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불어넣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